쥐꼬리만한 월급에 쓸 게 어딨다고 이렇게 펑펑 쓰고 다녀? 너 제대로 저축하고 있는 거 맞니? 네 월급 네 사치에 펑펑 다 쓰고 내 아들내미 등골 뽑아 먹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강서방하고 저 둘 다 돈 모으려고 용돈으로 써요. 이거 제 용돈 아껴서 드리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예, 됐다. 이깟 푼돈 필요도 없으니 토로 가져가라.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아들 보약이나 한 첩 더 지어 먹여. 아휴, 나 참. 의사 남편 얻었으면 내조에나 충실할 것이지. 아픈 돈이나 버는 주제에 무슨 대단한 일 하신다고 직장을 고집하기. 너 애는 안 낳을 거니?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 노산이야. 너 때문에 우리 태훈이 이세도 못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휴, 태훈이 얘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여자를 만나라면 젊기라도 한 애를 만나든가. 아휴, 다 늙어 가진 것 없는 못생긴 여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아휴, 내 잘못이지. 공부만 시키고 남들 다 놀 때 연애 한 번 못 시킨 내 잘못이지. 그러니 사내 자식이 저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에휴.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작은 거라도 꼬투리 하나가 잡혔다 치면 그걸로 일장연설을 시작하셨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한탄 비슷한 조롱을 시작하면 남편이 와서 화를 내기 전까지는 멈추질 않았고, 저 역시 가만히 듣고만 있는 체질은 못 되었던지라 저에 대해 함부로 하시는 건 다 참아도 부모님을 욕보이는 것은 차마 참지 못해 말싸움으로 번진 적도 여러 번 되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서슴없이 하셨죠. 가진 것 하나 없이, 잘난 것 하나 없이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종노릇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않겠어? 그놈의 직장은 왜 그만두질 않는 거니? 그러지 말고 직장 그만두고 가게 와서 일해. 내가 월급은 더 챙겨줄 테니까. 아니면 차라리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한 셋 정도 숨풍숨풍 낳던가. 뭐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지. 에휴, 옛날 같았으면 넌 진즉의 소박감이야. 알아? 종년 취급에 씨바지 취급까지. 전 시어머니에게 있어 노예 그 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저 역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자기 어머니의 폐악질을 알아서 더욱 친정 부모님께 굽실거린다고 할 정도로 잘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해서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굴복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가 굴하지 않고 더 잘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이 진심을 조금은 알아주실까 했던 거죠. 그래도 홀로 남편을 키우시느라 고생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남편에 비교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진 것도 사실이니 아들들만 보고 사셨을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제가 뭘 해도 밉게 보이고 아들을 빼앗아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다며 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도 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집에 들러서 반찬 좀 해놓고 가라. 네? 어차피 너 퇴근하고 할 일도 없지 않니? 네가 애라도 있음 내가 이런 거 시키지도 않지. 내 아들 고생시키면서 너 혼자 집에서 탱자탱자 놀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 봉양이나 제대로 하란 거야. 어머니, 전에도 제가 만든 반찬 맛없다고 다 버리셨잖아요. 어머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 대꾸하는 거니? 이래서 못 베어먹은 것들은. 아유 내 팔자야. 남들은 며느리가 해외여행도 1년에 몇 번이나 보내준다는데 난 어디 코올리기 애들도 안 받을 푼돈 용돈이나 받으면서 사는 주제에 며느리한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늘 퇴근하자마자 어머님 댁에 먼저 들를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장 봐서 갈게요. 그러나 제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시어머니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안 그래도 매 순간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실려오고 고된 일이 많은 흉부외과 의사이기에 저마저 괜히 남편의 스트레스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선 제가 좀 참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고 이 정도에 포기하고 이혼을 입에 담았다간
정말 시어머니 말대로 사랑이 아닌 조건을 보고 결혼한 여자라는 딱지가 앉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횡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군말 없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 시작하니 요구는 점점 더 거세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의 홀 마감 청소까지 저에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출근을 하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이 있건 말건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요. 처음엔 자꾸만 저녁에 어머니에게 불려나가는 것을 이상하게만 생각하던 남편도 결국은 이 사실을 알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이 사람도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거 모르세요? 아니, 이제 막 퇴근하는 사람을, 그것도 주말에도 못 쉬게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홀서빙 시키고 청소시키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여보, 내가 돕겠다고 한 거야. 그만해. 당신은 바보야? 왜 이런 걸 참고 살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렇게 똑부러지고 할 말 다 하던 내 아내는 어디 갔냐고. 내가 요즘 수술이 많아서 미처 신경 못 쓰고 있던 사이에 이게 대체 무슨... 어머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시면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예? 어머머, 너 지금 내 앞에서 눈 부라리는 거니? 아유,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내가 뭐 나 편하자고 나 좋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애가 애도 안 낳고 미래도 없는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는 직장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야? 그 직장은 뭐 천년만년 다닐 수 있다니?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 며느리한테 가게를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인간 내가 가르쳐서 쓸만하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그 회사 퇴직하고 나서 뭐라도 하며 살 거 아니냐. 내가 다 너희 잘 살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기래.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던지라 남편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만 보더군요.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서 넋을 빼놓고 있었지 뭐예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적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어머니는 계속해서 사사건건 제 직업, 저희 집안 배경을 물고 늘어지며 단 1분이라도 제가 편히 있는 걸 못 보셨습니다. 아마 자기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히 먹고 논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손이 노는 걸 보질 못하고 구태여 가게에 불러서 청소며 서빙을 시켜가면서 본전을 뽑으려 하신 거겠죠. 이 집에서 나의 위치는 정말 몸종 이상이 되질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 진심을 전하면 통할 줄 알았던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저 역시 서서히 지쳐가면서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즈음 아주버님께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혼담이 오고 간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어머님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간 것이 구태여 여쭙지 않아도 상대 여성분의 집안이 저와는 다르게 훌륭한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버님 역시 일명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아니었어도 외국계 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분이셨거든요. 참, 저런 어머니 밑에 잘나고 번듯한 아들이 둘이나 나오더니 이런 생각 감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두 아들 모두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를 닮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아주버님도 상대 여성분도 꽤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을 서두르려는 눈치가 강했고, 혼담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상견례 자리가 잡혔어요. 아주버님께서도 남편에 못지않게 굉장히 온화하고 좋으신 분이었던 까닭에 전 새형님 되실 분은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고 설레었죠. 거기에 조건보다 저보다 훨씬 좋은 분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설레는 마음을 눈치라도 채신 것처럼 산통을 깨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예, 넌 그날 감히 얼굴 들이밀 생각 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큰며느리들 아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 강남에만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갑부 집안이야. 널 어떻게 내가 그 집안 사람들한테 내 며느리라고 소개를 하겠니? 급이 안 맞잖아, 급이. 아휴,
그래서 내가 결혼 전부터 그렇게 반대를 한 건데 나 참 급도 어느 수준으로 차이가 나야 안 창피하지. 에휴, 배알도 쪽팔리는 것도 모른 것 같으니. 넌 자존심도 없니?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혼했겠다. 에휴. 그 말에 전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급이 안 맞는다며 저에게 모멸감을 주신 것보다도 창피하니 오지 말라는 소리보다도 마치 그 말에 제가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길 원해서 일부러 더 괴롭히신 거라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진심이 통할 줄 알았다니 우스운 이야기죠. 상대방에게는 한 톨의 진심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저 혼자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태훈이가 가자고 꼬셔도 넌 절대 올 생각하지 말고 가게 대청소나 하고 있어. 알았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상견례 자리에 감히 얼굴 들이미는 짓 하지 말란 말이야. 아휴, 옷은 또 그게 뭐니? 무슨 저런 꼬라지로 감히 우리 큰 며느라기 집안을 보는 자리에 나서겠다고. 아휴 답답해. 아휴. 전 남편에겐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불참할 것 같다고 어머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남편은 영 수상쩍게는 생각했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별말은 안 했죠. 성격 같아서는 따지고 들어도 10번은 따지고 들었겠지만 아주버님과 그 여자분에게는 잘못이 없고 경사스러운 날에 괜히 저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게 된 전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또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면 길길이 날뛸 게 뻔해서 밀려오는 피로감을 겨우 다잡고 어머님 가게로 나가 홀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날은 상견례를 한다고 오전부터 무슨 관리를 받으러 가신다고 해서 가게가 휴무인 상태였고 전 어수선한 분위기의 홀을 대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쉬는 날이었어야 할 주방장님이 갑자기 가게 뒷문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가게 휴무 아니었어요? 아이 몰라. 갑자기 뭐 상견례 예약한 레스토랑이 취소가 됐네 어쩌나 하면서 길길이 날뛰지 뭐야. 재료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무슨 가게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아이고 숙취야. 그럼 어머님과 식구들 다들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뭐 그렇겠지. 전 불안감이 확 덮쳐왔죠. 남편은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꿈에도 모를 텐데 좋은 자리에서 또 모자간에 말다툼이 벌어질까 봐서요. 지금 여기서 일단 나가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되실 여자분이 한꺼번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라, 재수씨 여기 있었네. 오늘 일 바쁘다고 하지 않았었어? 태훈아, 네가 전화했어? 어머니, 이게 또 대체... 그죠. 일단 다들 자리에 앉죠. 사돈 되실 분들 오시기 전에 주문 맞춰놓고 기다려야지. 남편은 먼 발치에서 저를 보며 미안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화가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꾹 쥐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전 남편에게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신호를 보냈고, 남편은 제 뜻을 알아듣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께선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안으로 들어오셨죠.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께서 예약한 레스토랑 측의 실수로 예약이 취소되었고, 다행히 예비 형님 부모님께서는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해서 차라리 잘됐다 싶은 마음에 어머님의 가게로 오게 되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리에 앉아 가게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음식을 주문했어요. 예비 형님네 부모님은 오는 길에 차가 막혀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거라는 연락을 받은 모양인지 네 사람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내내 좋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예비 형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비 형님 되실 분께서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빤히 보는 게 하도 이상해서 저도 마주봤죠. 시어머니 역시 예비 형님들 분이 저에게서 눈을 못 떼는 걸 눈치채셨는지 손짓으로 저를 가까이 오라 부르셨어요.
그 외에 거만한 사모님 같은 제스처 있죠. 재벌집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들뜨셨는지 그날따라 허세가 좀 더 심하신 모습이었거든요. 전 저를 소개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웬걸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얼토당토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사해요. 이쪽은 우리 식당 청소해 주시는 아줌마. 어찌나 일을 잘하고 또 성실한지 가족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테이블을 닦던 행주를 든 채로 제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행주로 얼굴을 덮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결국 남편도 참지 못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좀 적당히 좀 하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망했다 였어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디내를 썼건만 상견례 자리에서 일을 치르겠다 싶었죠. 제가 나서서 말리려던 그 찰나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눈동자만 굴리시던 예비 형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에피타이저로 나온 냉채 요리를 접시채로 시어머니 머리에 뒤집어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가만히 듣자 하니 시어머니 되실 분의 인품이 너무 지나쳐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제 동서가 될 사람인 걸 제가 모를 줄 아셨나 봐요. 이미 오면서 도련님께서 동서 사진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건 내가 웃자고 그러는 거지. 형님은 시어머니의 개소리는 듣지도 않고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혹시 그때 그분? 10년도 훨씬 지난 오래전 일이라 사실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여자분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라고 하면 제가 20대 중반 막 취업했을 때 있었던 일밖에 기억이 안 났거든요. 당시 전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저희 동네가 워낙 한적한 곳이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얀 차 한 대가 천천히 서행으로 와서 갓길에 서더니 거기서 제 또래 여자분이 내리더니 풀썩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던 전 출근을 포기하고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사람 하나 없는 한적한 주택가에 운전대를 잡은 채로 갑자기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하얘지는데 그쪽 없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가버리셔서 성함도 듣지 못했지만 정말 그 정신이 아득한 순간에도 얼굴만큼은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내 생명의 은인을. 정신을 차린 예비 형님은 119 구급대원과 의사에게 발견한 행인이 숨쉬기 편하도록 자세를 잡아주고 응급처치를 해준 덕분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다며 기도폐색으로 인해 산소 부족 증상이 몇 분만 더 지속되었어도 뇌 손상이 올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비 형님은 죽어서도 제 얼굴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언젠가 어디서라도 만나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처럼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되고 만 것이죠. 시어머니는 알싸한 냉채 소스 냄새가 풀풀 풍기는 채로 뒷수습은 할 생각도 못하고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멍하게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셨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던 예비 형님은 저를 꼭 안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그때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은혜 갚고 살아가라고 하늘이 만나게 해준 인연인가 봐요. 저희 부모님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셨어요. 곧 오실 테니 그동안 못한 이야기 나눠요. 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전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예비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조금 전에 글썽거리던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냉랭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시어머니들 인품이 어떠한지 다 알게 된 지금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나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결혼을 하더라도 제가 며느리 노릇을 하길 바라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설마 제게도 이분처럼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시겠죠? 아니 당치도 않은 소리. 아이 내가 감히 어떻게 그래. 물론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게 시어머니 대접, 집안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부터 주위의 소중한 이들에게 그의 응당한 대접을 하고 처우를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훈 씨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이니 그 정도까지 경우가 없는 분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네요. 저를 대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거라는 엄포나 다름없었죠. 멍하니 보고 있던 남편, 그리고 지금까지 교류가 많지 않아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던 아주버님도 이에 질세라 한마디씩 거들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번엔 해도 너무하셨어요. 반성하셔야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억지로라도 상견례 자리에 데리고 갔을 거라고요. 아휴, 그러게 어머니. 평소에 좀 인덕 좀 베풀고 사시라니까. 꼭 잊을만 하면 이렇게 사람 문제로 사고를 치시네. 아니, 내가 시어머니는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예비 형님 눈치가 보여 말은 못하고 깨갱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형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두 분은 무사히 식을 올리셨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정을 들으신 사돈 어른들께서도 저를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극진히 대접해 주셨고 형님은 동서가 아닌 동생이 생겼다며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이 저보다 1살 더 많으셨거든요. 재벌집 며느리 얻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다니던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닭 줬던 개지붕 쳐다보는 마냥 찬밥 신세가 되셨고 2번 다신 저에게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함부로 붙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